자,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또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할 주제는 짐승의 표, 666 표입니다. 이제 많이 들어는 보셨죠? 우리가 계시록 할 때 나왔어요. 이 계시록 지금 13장인데요. 자, 계시록 13장, 계시록 12장은 휴거장이었죠. 13장이 바로 그 3년 반, 후3년 반 큰 환란,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가 등장하는 시대, 그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의 짐승의 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자에게 준다고 하는 표는요, 여기서 그는 거짓 대언자였고요. 거짓 대언자가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더라라고 했고요. 또 이 표가 없으면 이제 사거나 팔지 못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후3년반에 들어가면 이 표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였죠.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표현되어 있는 그 바로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그리스도, 그래서 왜 666 표라고 말하냐면, 자, 다음 PPT를 보시면요. 세 번째 PPT 보시면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앞에 구절하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표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어떤 사람,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가 사람일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인물일 거예요. 어떠한 인물, 어떤 대표, 세계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어떤 세계를 하나로 묶은 이제 하나의 단일 정부가 나왔을 때 그 리더가 있을 건데 그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짐승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수인데 그 수가 666이라는 겁니다. 666 표가 짐승의 표, 666 표 같은 말인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그가 666의 숫자를 갖고 있다 표현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는요, 이 숫자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갖고 숫자로 풀면은 그게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 666을 여러 인물들의 대비를 해갖고 풀어봤어요. 뭐 교황도 들어가고 그 교황의 이름을 히브리어 숫자로 풀어보니까 666이더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지혜가 있는, 지각이 있는 자는 알고 있어야 했죠. 666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 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 영상, 아마존 광고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Just like you, she uses lots of different cards and IDs to get through her day. What if all Zoe needed was herself? Introducing Amazon One, a free service that lets you use your palm to quickly pay for things, gain access, earn rewards, and more. Let's say you're grabbing your favorite coffee beverage, or heading into the office, or checking out. Just hover your palm and you're on your way. It's as easy as that. Sign up is free and takes less than a minute. All you need is a credit card, your phone number, and your palm. That's it. Since your palm is unique and can't be lost or misplaced, you can get things done quickly and securely. And with more experiences on the way, Amazon One will help you get even more done, simply by being you. Now, Zoe has more time to do what she loves, indoor skydiving. Enter, identify, and pay with Amazon One. 아마존이라는 거는 아주 큰 미국의 어떤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건도 많이 팔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해외에서 로켓 뭐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에서 물건 사는 게 이제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회사예요. 기업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오른손에 칩을 씌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만 갖다 대면 결제도 되고 신용 확인도 되고 다 되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다가 이 표를 넣으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베리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다음 보실게요. 바로 이 기술이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어떻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RFID라는 기술이 생긴 거죠. 이 기술은요, 무선 주파수 식별이라고 하는데요. 신체 내에 내장칩을 삽입해서 외부에서 그거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에 데이터를 넣고 그거를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에 있는 내용을 무선 주파수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칩에다가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선 인식을 하려면 인터넷이 발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5G까지 나왔어요. 5G. 근데 이제는 6G 세대입니다. 이제 6G 세대가 도래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면요. 이 무선 인식 기술이 계속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 일이. 그래서 예시는 벌써 지금 이 RFID,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이 RFID와 베리칩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 기술이에요. RFID는 기술. 그 무선을 이용해서 그 내장 칩에 있는 거를 인식하는 기술인데, 지금 현재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사용하고 있냐면요. 동물들에게. 그래서 이제 요즘 동물들은 무조건 칩을 이제 넣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의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외부에서 칩을 받아서 갖고 다녀도 돼요. 근데 이거를 점점 강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동물들은 다 칩을 받도록 몸속에 칩을 넣는 거예요. 등에다 넣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딱 갖다 대면 얘가 누구 애기인지, 그러니까 유기견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동물들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아주 오래됐어요. 이미 기술은 완성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외부나 내장이나 선택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완전 다 내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갈 겁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베리칩이 나오는데 이 베리라는 거는 검증 칩이라는 뜻인데 이제 RFID 칩의 일종으로 그 RFID 기술을 이용한 베리칩이에요. 그래서 이 베리칩이 정말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2010년이에요. 벌써 맨 밑에 걸 보시면 미국에서 전 국민의 베리칩을 강제이식하는 건강보험개혁법이 통과됐다는 소문으로 인해 찬반 논란이 아주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 좀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고 벌써 2013년 전이죠. 이 기술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의무화를 시킬까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리칩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짐승의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죠. 말씀을 다시 볼까요? 두 번째 PPT. 베리칩을 의심했냐면 16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베리칩이 손 안에 칩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표다라고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시록을 했잖아요. 후 3년간에 지금 들어가려면 일단 전 3년간과 휴거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죠. 제3성전도 전 3년간에 있어야 되는데 제3성전 건설이 지금 아직 안 됐죠. 준비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은 그러나 그 전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차가 있어요. 기차 머리와 꼬리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꼬리예요. 꼬리.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왜 옛날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셨나요? 꼬리칸에서 머리칸으로 되게 이동하려고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꼬리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발전해서 이제 머리가 되면 그 최종적인 진행표가 나오겠죠. 그 시대에.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이게 꼬리잖아. 아직 아니잖아. 라고 하기에는 꼬리든 머리든 어쨌든 기차 아닙니까? 그쵸? 꼬리가 없으면 기차가 망가지겠죠? 어쨌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은 모양도 따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어차피 지금 꼬리인 건 맞아. 짐승표 아닌 건 맞아. 그러나 그게 발전할 거야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거부하는 그러한 더 조심성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을 때 눈치를 채려면 그 전에 이렇게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좋은 기술이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를 의심해야 돼요. 그 증거들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것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사이트가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2018년도였나 17년도였나 그때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이미지가 몇 개 남아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 짐승의 표는 아니에요. 이들이 이 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홍보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짐승의 표 같은 그런 베리칩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건데 보시면 이마에 지금 표가 있지요. 이게 홍보 영상 캡처한 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온 가족이 지금 이마에 표를 받으라고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 심지어 유명 연예인들이 나왔었어요. 이 헐리우드의 배우들인데 이 케이트 베켄셀 유명한 여배우죠. 지금 이마에 저걸 받으라고 홍보하고 있고 다음 장 보시면 이분도 유명하죠. 에드워드 노튼. 또 다음은 셀레나 고메즈. 이런 아주 유명 배우를 사용해서 이 홍보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게 베리칩 홍보 영상인데요. 이 이마에 지금 이런 상징들이 보시면 이 베리칩 심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받아와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디다 받으라고? 이마랑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 영상 그 홍보 영상의 그들 베리칩 이게 바로 심볼이에요. 이 문양을 잘 보십시오. 다음 장 보실까요? 놀랍게도 이제 666을 보시면 이렇게 666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더 의심을 받은 거예요, 베리칩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심볼이 굳이 또 이런 모습이었고, 다음을 보시면, 이거는 2020년도 3월 26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누굽니까?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아주 유명한. 빌 게이츠가 이제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빌 게이츠가 지금 많은 의심을 좀 받았어요. 최근에 그가 하는 활동들 때문에. 그 이유가 이것도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이가 이제 가상화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죠. 왜죠? 화폐를 하나로 묶으려면 이 종이로는 안 돼요.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있어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돈이. 근데 이 단일 정부는 다 하나로 묶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기술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리칩도 신분증이 실제로 우리가 있지만 이거 말고 이거 찍어서 하자. 이것도 가상 신분증인 거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숫자로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제 코드 같은 거 뭐 찍으면은 우리 다 인식이 되지요. 바코드 같은 거 찍으면 다 숫자예요. 숫자로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숫자로 이제 가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2010년에 이제 데이터, 분체 활동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가상화폐 시스템을 하겠다고 이게 특허를 낸 겁니다. 특허. 그런데 너무 이게 장난인 건지 보시면 공개 번호가 또 굳이 06060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을 아는 사람은 이거 의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굳이 0606도 666을 또 사용했어요. 그래서 더 의심을 받은 겁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게 그 특허 내용인데요. 결국은 가상화폐 기술을 발견을 하는 거죠.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 칩 임플란트, 그러니까 이런 기술은요, 이미 나왔고, 많은 나라에서 시행을 했었고, 또 홍보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칩 임플란트 이빨을 심듯이 침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 영상이 있는데 짧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 몸속에 쌀 한 톨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습니다. 회사 출입할 때나 간단한 결제할 때 불필요한 과정이 없어진다는 건데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칩 파티. 주사기를 이용해 직원 85명 가운데 원하는 41명에게 엄지와 검지 사이 쌀 한 톨 크기의 칩을 이식합니다.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칩을 통해 건물 출입은 물론 컴퓨터 로그인, 간단한 결제까지도 손만 한번 들면 해결됩니다. You don't know how it's going to feel or, what it's going to feel like, but really, in my opinion, it didn't feel like anything. My concern just is with the health effect, but
what's going to happen to my body when I'm putting this foreign object into my hand and down the road. 회사 측은 위치 추적 기능이 없는 데다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셀 위험은 없다고 말합니다. Imagine being able to travel without a passport or worry about losing it. You just hold your hand up and all the documentation comes up. 그렇다 하더라도 사생활과 인권 침해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Do you own that data, or does the company own that data? And I think the legal system needs to catch up a little bit to this because these are new. 생체 이식 칩이 보안이나 의료, 결제 등 수많은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예, 이렇게 칩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 말했지만은 찬반 논란이 있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어떤 명분이 생긴다면 이들은 이것을 강제할 겁니다. 우리가 이 마스크 쓰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겉면이었다가 나중에 의무화가 됐죠. 그때 명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너무나 폭발적으로 이게 감염을 예방해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이들이 우리에게 강제할 수 있었죠. 백신 패스도 강제할 수 있었던 것은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가 또 풀렸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더 완벽한 명분을 갖고 우리에게 의무로 강제할 가능성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이미 기술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ID 202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엔에서 한 건데 2030년까지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자는 유엔의 공공 및 민간 부분의 공동 목적에 조직된 컨소니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컨소니엄이라는 것을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협의나 조합을 만드는 걸 의미해요. 디지털 신원을 주는 방법이 뭡니까? 배알칩입니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칩 안에 모든 신분 넣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필요한데 또 이 기술을 하려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요, 데이터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비트코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컴퓨터, 슈퍼컴퓨터에 이제 모든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 그거를 공용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또 비트코인도 그렇다면서요. 2009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벌써 14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술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기술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명분만 있으면 우리는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을 분명히 이들이 만들 거고 이제 그 시대가 가까워 올 겁니다. 특히 이제 4년만에 들어가면 완전 이제 강제 시대가 되죠. 자, 다음을 보시면 이게 그 ID 2020 프로젝트에 쳐보시면 인터넷에 이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도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또 요즘 뉴스에도 나와서 이슈가 된 건데요. 이 머릿속에 칩을 박는 기술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칩을 박는 거예요. 상상도 안 가시죠? 뇌 속에. 그래서 이미 동물 실험을 마쳤고 인간에게도 하였다고 하는데 동물들에게 뇌에 그 칩을 심고 거기 신호를 주니까 내가 신호를 준 대로 동물들이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좋게 활용을 하겠다고 이제 홍보는 하는데 악용할 거 우리가 고려해야죠. 만약에 이거를 이들이 악용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겠죠?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정말 너무 기술이라는 게 너무 발달해갖고 하나님의 영역은 이미 침범했고 정말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이 하나님 되려는 그게 적그리스도의 목표니까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우리 이제 백신을 한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강제 시대를 좀 경험했죠, 우리가. 이거 우리가 예능 연습한 겁니다. 분명히 다시 옵니다.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를 채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한번 이렇게 사인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도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뭐 이런 일은 없었어요. 크게 막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외국은 아주 심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요, 백신 접종 거부자에게 석 달마다 478만 원 벌금을 이제 물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위를 막 했었어요. 다음 장 보시면 또 미국도 다 해고시키고 그랬어요. 백신 접종 거부한 미국 병원 직원들 무더기 해고, 실제로. 그래서 미접종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해고 안 당하려면, 내가 먹고 살려면 백신 맞으라는 거지, 결국. 이게 강제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러한 강제를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죠. 그때는 뭐 죽입니다, 그때는 해고가 아니라.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시위들이 일어나서 엄청났어요, 시위가. 프랑스에서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백신 의무화에 대한 반대 시위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뉴스에 잘 나오지 않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반대 시위가 크지 않아서 우리가 체감할 수 없었을 뿐이지, 외국에서는 정말 이렇게 막 경찰들과 무력으로 부딪히는 정도의 큰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때 백신 때 그 명분이 뭐였죠? 물론 백신이 유능한 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예언과 그런 걸 봤을 때 백신이 유능한 편 아닙니다. 그러나 꼴이다라는 걸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때 백신 때도 명분이 뭡니까? 감염병 예방이었죠. 복지, 공공의 어떤 복지와 건강을 위해 그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회에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는데요. 뭐였습니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래서 이병헌 의원 등 11인 정치인들이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두세 개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까만색 보시면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백신 패스, 백신 의무화, 뭐 백신 안 맞으면 비행기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점점 심각해져서 이제 정말 그때가 와가지고 이들이 명분을 삼으려면 이런 식으로 명분을 삼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공이 먼저잖아. 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공공 위의 소수는 희생해야 돼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감염병 검사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고 의도하는 게 뭡니까? 나 백신 안 맞을 거야. 이거예요. 백신 안 맞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테러입니다. 테러 분자다. 그러니까 그를 감옥에 넣거나 그 처벌하는 게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공의 목적 감염병의 어떤 그런 게 나중에 더 생겨 와가지고 이제 백신 패스 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의무화를 시키고 그때도 마스크 안 쓰면은 우리 마트에 못 들어갔죠. 그러면은 만약에 마스크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어떤 말하는 게 우리가 마스크도 안 쓸 거야. 그럼 뭐라고요? 테러라고요. 왜 다 쓰는데 너는 안 쓰냐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시대에 그들이 이런 명분을 댈 거기 때문에 꼼짝없이 테러 분자로 돼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죽이는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그가 거짓 예언자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왜 죽여? 죽일 명분이 그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 우리가 백신을 겪으면서 눈치를 좀 챘죠. 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라고 합니다. 자, 이 14장 13절입니다. 14장은 주님 재림 직전이 14, 18까지가 제일 직전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후삼년과 끝 주님의 재림 그때거든요. 그러면서 정확히 또 나중에는 얘기하세요. 그들이 누군지.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식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호수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고 거부하고 차라리 죽는 게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첫째 부활로 표현하셔서 다음 장 보실게요. 못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못 베어 죽인다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장 때문에 그 짐승의 시대 때 사람들을 죽일 때 못 베어 죽이겠구나 우리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못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이들을 부활시켜 주세요. 가장 먼저.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시고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가기 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들이요 심판 때에서 이제 심판하는 것도 합니다. 엄청난 영광을 면류관을 얻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복이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짐승의 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거 받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시대가 우리 눈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우리 휴거돼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휴거가 우리가 중간에 있다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또 7년 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7년은 끝난 다음에 휴거가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언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내가 성경에서 받은 은혜대로 기도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있든 간에 하여튼 우리는 통과를 안 할 거지만 혹시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목격했을 때 이 말씀들로 인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죽는 게 복이 있는 시대가 이렇게나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아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은요, 이 껍데기 우리의 생명 소중하죠. 귀하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삶 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삶이죠. 영원의 세계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어요. 많아야 100년, 120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영생이 더 소중한 것이죠. 영생은 지옥에서, 불호수에서 할 것인가? 하나님과 저 천국 새하늘 새 땅에서 살 것인가는 이 삶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유혹이 와도 깨어있고 분별하며 이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진주들을 보실 때 분별하실 때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별은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때 가깝구나,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가깝구나, 주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구나, 우리는 오히려 더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잠시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